이번 강의는 CRM 배경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수업 시간에 샌드위치 실수 코딩 때문에 이론 설명이 너무 짧았죠. 그래서 설명 못했던 부분도 추가로 설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학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CRM은 마케팅의 고객 가치 중심, 정보기술 발달을 통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부분에서는 80년대 데시판대와 웹스터가 전략과 운영 기업의 중심에 고객을 놓겠다는 마케팅의 고객 세분화로부터 정보와 기술 부분에서는 정보 기술 발달로 인해 생산 운영과 아웃소싱 운영이 발달되면서 전략적인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한 관점으로부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C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논했을 때 직관적인 의미로 고객 관계를 효율 및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행위 및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고객 전략은 칼슨 마케팅 그룹, 뉴엘, 가트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에이미아 그룹 산하로 들어간 칼슨 마케팅의 경우 선호도를 이용한 경영 전략, 뉴엘은 양키 캔들, 콜맨 등의 조리회사로 고객 가치 부여를 이용한 고객 중심적 전략, 가트너 그룹은 정보기술의 중심 회사로서 고객 행동을 분석하는 경영 전략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마케팅 베이스의 분석과 활용,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응용을 통해 개별 고객의 상위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기업의 모든 관습, 방법들을 정의하는 기법을 CRM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CRM 개념적 특성을 이야기하자면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고객 획득, 유지, 강화, 이 전체 진화 단계가 적용이 되며 고객 수익이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 가치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CRM의 등장 배경을 알아볼 텐데요. CRM은 크게 4가지 배경을 통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근까지 비즈니스는 제조가 가장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즈니스가 제조와 서비스를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시장 변화가 제품 성능 측면에서 유사해지면서 기업은 마케팅 모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객 의견을 수집하고 행동 이력을 관찰하게 됩니다. 또 제조만 강조했던 시장이 서비스와 제품으로 다시 세분화되면서 이때 대량화를 고집했었던 대중 마케팅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고객 협상력에 대해서 중요성이 떠오르게 되는 시장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객 변화의 경우에는 현재 노령 인구, 인종의 다양성, 1인 가구 증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수요 요구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고객들의 지식화가 확보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의 기대 수준이 상승하게 되었어요. 로열티의 경우에는 AMP 에이전시의 특정 브랜드 충성도 연구를 실험한 결과 사람들이 애플 같은 회사가 아닌 이상 4%를 제외한 나머지는 96%가 거래처를 바꾼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만큼 사람의 마음은 잡기 힘들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 번 사면 평생 고객이라는 부분은 이제 기업이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CRM 등장 배경에서 정보 기술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제가 초등학교 때 휴대폰만한 mp3가 20MB에 20만 원이었어요. 현재는 5천 원을 줘도 사가진 않는데요. 현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이 메가바이트를 넘어서 기가바이트로 진화가 되었고 mp3를 따로 다니지 않게 되었죠. 다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또 컴퓨터의 경우 하드디스크가 SSD로 넘어오면서 속도도 달라졌고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발전되면서 데이터 마이닝과 오랩 같은 부분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오랩 같은 분석 도구 활용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네트워크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를 예시로 들자면 집에서만 쓰던 전화기가 이제 무선 전화기로 변화가 되었고, 이 무선 전화기도 각각 번호를 부여받으면서 개인 정보와 기기 보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경우에는 기술과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이해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마케팅 전략들이 기업과 홍보 메시지에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단일 방법으로는 인구의 다양화나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 PT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므로 다음 장으로 넘깁니다만, 시험 문제에는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역할의 변화를 크게 뽑자면 바라봐야 할 마케팅 관점이 기업이 아니라 고객, 관계, 1대1, 고객 점유율, 마케팅 순환 기능, 다중 채널 지향성 등으로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객 지향성은 마케팅 전략의 모든 출발이 고객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계 지향성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점, 1대1 지향성은 현실적으로 모든 개별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개별 고객의 니즈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서 세분화를 해야 한다는 점, 고객 점유율 지향성은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개별 고객에 대한 점유율 확보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마케팅 순환 기능은 마케팅이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정을 이해해야 하고, 과거 대중 마케팅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 다중 채널 지향성은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등을 활용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과정 끝에 2004년에 마케팅협회에서 마케팅의 사전적 정의를 다시 정의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동시에 조직과 이해 관계자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고객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조직적 기능이자 일련의 프로세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명심하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CRM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드웨이어가 구매자 공급자에 대한 관계의 진화 과정 중에 인지, 탐색, 확장, 몰입 이론에 기인하여 CRM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객 관계 획득 관계에서 이 단계들을 전부 다 보도록 할게요. 잠재 고객 추출 같은 경우에는 CRM은 기업에서 그 해당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고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잠재 고객을 추출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 고객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추출된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매를 유도해서 실질적인 관계 형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CRM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고객 확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획득 고객당 차지하는 마케팅 비용이 그 재무 가치를 상쇄하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탈 고객 재획득인데요. CRM은 이탈 고객을 재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탈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이탈 원인을 분석한 후에 이에 대한 대안과 함께 이탈 고객에 대해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객 관계 유지를 위한 CRM의 역할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고객 니즈의 분석을 보자면 CRM은 확보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고객들의 거래 및 행동에 대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그들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고객 평가 및 세분화인데요.
조직 내부에 축적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평가하여 계층화하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변수에 의한 세분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각 고객군에 대한 차별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개인화 및 맞춤화의 경우에는 그 앞서 얘기한 부분에서 고객 평가 및 세분화를 진행하잖아요. 이 세분화를 기초로 전개되는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개인화 및 맞춤화입니다. 각 고객에 대한 제품 콘텐츠 채널 등의 개인화 또는 맞춤화를 제공을 해서 세부 구성 요소를 브렉다운이라고 하는 분해를 이용을 해서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조합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또 이탈 방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이탈 방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관계 유지는 곧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CRM에서는 구체적으로 로열티 프로그램,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이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심리적인 이탈 장벽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이 이벤트 기반 마케팅의 수행을 통해서 그 고객의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을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객 관계 강화를 위한 CRM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우선 핵심 고객의 발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어느 기업이나 핵심 고객은 존재하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자사의 핵심 고객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CRM은 기업이 평생 고객으로 발전시켜야 할 핵심 고객을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CRM은 또 핵심 고객이 단순히 기업에 대한 재무적 기여도가 높은 고객뿐만 아니라 워드 오브 마우스라 그래서 입소문이나 타인에 대한 추천 등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객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 깊이랑 폭의 확대라는 부분은 그 아무래도 저가 제품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는 고객의 인지적 이탈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관계 단절이 예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단일 품목으로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는 고객 관계 등을 조금 더 경쟁사가 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쉽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확대해서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CRM이 제공하는 그 방법론이 크로스셀링하고 업셀링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크로스셀링은 교차 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업셀링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네트워크의 전략적 활용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부분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CR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업과 고객 관계뿐 아니라 고객 간의 관계 역시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논문으로 연구에서 입증한 바가 있는데요. 긍정적인 입소문과 구전을 전파하는 고객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4배 이상의 재무적 기여를 한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CRM에서는 하우스홀딩 분석 기법이나 고객 참조 분석과 같은 고객의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실제로 CRM 부서에서 정량적 성과가 어떻게 매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CRM 부서에서 일단 제일 큰 비율은 역시나 고객 이탈률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성과 지표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캠페인 사이클 보니까 그 다음에 고객 전환 비용에 대해서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다시 깊게 들어와서 요약을 하자면 CRM은 4R, Right Customer, Right Product, Right Time, Right Channel 이렇게 적절한 고객에게
적절한 제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전략을 기반으로 신규 고객 창출, 기존 고객의 유지, 고객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분석, 기획, 실행, 학습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다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CRM 진화의 연대표인데요. 이 연대표는 지금 CRM의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세대 CR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영업사원 자동화와 고객 서비스 및 지원, 그리고 CSS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정보 시스템과 분리된 특정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작동한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ERP가 한참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ERP는 단일 정보 시스템으로 모든 기업의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RM의 기능이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서비스 기능하고 판매 기능이 있는데 서비스 운영 개선하고 판매 효율성 증대밖에 되지가 않아서 ERP에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2세대 CRM을 고객 응대 프론트엔드 접근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1세대에 보시면 콜센터 관리, 고객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영업사원 자동화, 캠페인 관리 등이 이제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범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2세대 때의 CRM의 목적은 상호작용 비용 감소, 고객 유지 증대, 고객 경험 개선, 그래서 고객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프론트엔드하고 일단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는 용어는 프로세스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프론트와 백. 그런데 사전적 의미 말고 실제 업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눈에 보이는 곳을 프론트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서버 같은 역할을 지금 백엔드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고객의 프론트엔드 커스터머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불만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당시 때 CRM의 무용론도 제기가 되었고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도전의 기회도 제공을 했지만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적 이해 없이 그냥 기술을 통합을 했었기 때문에 수익 증가를 실제로 구현하여 측정하기도 매우 어려웠고 목표는 좋았지만 아무래도 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CRM 기술과 구현에 대한 환상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3세대의 CRM은 이제 그전에는 전략이 없이 그냥 무너졌으므로 전략적 접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2002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 ERP도 통합이 되고 고객 분석이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고 완벽하게 웹을 통합하게 가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CRM을 한 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전체 조직이 움직이도록 하고 그리고 이때 비용 감소와 수익 증대와 경제 우익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2002년 말 때쯤에서부터 그 인터넷 성장과 함께 CRM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객의 가치와 구현된 가치가 이제 일치하는 시점이 도래가 되었어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급 업체랑 협력 업체가 사용하는 시스템과 통합할 뿐만 아니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고객 접점 프론트 시스템과 백엔드 시스템을 통합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략적 CRM 접근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 맹목적으로 기술 기반의 CRM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 기업의 CRM의 궁극적 목표가 단지 비용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라는 부분도 이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4세대는 기민하고 유연한 전략적 CR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한 2008년이니까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약간 10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때 제4세대에 대한 CRM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전략적 CRM이 광범위하게 되어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구축이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비즈니스를 지금 촉진시키는데 이 관리 도구와 상응하는 기술을 채택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민함, 유연성, 그리고 고정비 뭐 그런 부분이 핵심적 특징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소셜미디어가 급부상하고 그 셀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웹 기반 서비스의 확산이 일대 고객의 권한으로 핵심 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입 대신 사용량을 기반으로 하여 비용을 책정하는 CRM 기술이 수요자의 요구 기능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세대 CRM 같은 경우 소셜 C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셜 CRM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웹 2.0과 소셜미디어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4세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조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체 조직을요. 그리고 목적은 바뀌었죠. 고객 참여와 고객 경험이 중요시 되었습니다. 이 고객 참여와 전반적인 고객 경험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목적으로 세워졌고요. 기업들은 이제 실시간 소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적극적인 고객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고객에게 개인화 관련 및 콘텐츠 메시지를 제공해서 넓은 폭의 경험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게 목적으로 세워졌고요. 인터넷 방문 기록 패턴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추천 시스템 및 고객 수익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5세대 소셜 CRM은 말 그대로 데이터 마이닝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왜냐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CRM의 경제성을 더 개선시키고 그리고 기업은 CRM 투자가 기대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확한 측정치에 대한 근거를 볼 수 있을 때 데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고객 가치 경영 분야의 발전 사용 등이 일단 CRM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고객 가치를 측정하면서 알게 되는데 그 고객 가치는 고객 참여랑 고객 경험에서 우러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CRM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알아보았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